안녕하세요. 통증의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제 오십견에 대한 블로그 글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착성 피막염,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건 모두 같은 말이고요. 보통 이제 50세 전후로 발생한다고 해서 별명이 오십견이고요. 당뇨 환자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10명 중에서 거의 두세 명에서 오십견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한 피막이 있는데 오십견이나 동결견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 그러니까 관절의 껍데기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오십견, 뭐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 관절낭염, 그 유착성 피막염 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이제 얼어버린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얼었다,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심해지면서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잔 정도로 밤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야간통이 있다고 해서 다 오십견은 아니고요. 뭐 극상근 파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있어도 밤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이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간통이 특징이고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50세 전후로 발생을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35세 미만에서는 이제 잘 안 발생하고 70세 이상에서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략 50대 전후로 발생을 하고요. 비율을 보게 되면은 여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성은 이제 특히 호르몬적인 문제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십견은 치료 없이도 보통 좋아질 수는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통증이 감소되는 시기가 좀 길어지고 또 회복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3개월 동안에는 통증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통증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통이 생기는데 통증이 3개월 동안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요 파란색 선이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즉 팔이 잘 안 움직이게 돼요. 이 가동 범위가 3개월 동안 줄어들고요. 그 다음 3개월에서 9개월 동안은 통증이 정점에 이르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팔의 가동이 이제 최악으로 잘 안 움직이다가 서서히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략적으로 뭐 9개월에서 18개월 이게 꼭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용액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용해된다. 이제 얼었던 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는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용액입니다. 즉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아픈 시기, 그 다음에 아픈 게 덜해지지만 팔은 잘 안 움직이는 시기, 그 다음에 팔이 통증도 이제 줄어들었는데 팔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는 시기, 용액이 이렇게 되는데 꼭 모든 사람이 용액이 때 팔이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팔이 안 풀린 채로 계속 뭐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초반에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20에서 30%, 즉 10명 중에서 두세 명은 유병률이 생깁니다. 보통 오십견으로 오신 분들 물어보면 당뇨 환자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당뇨병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모세혈관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 혈관이 당뇨라는 게 뭐냐면 혈관에 있는 혈액이 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안쪽에 있는 그 혈관 내막이 쉽게 삭아버립니다. 삭아버리면 특히 직경이 얇은 모세혈관들은 삭으면서 금방금방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피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쓰레기가 배출돼야 되는 이런 세포들이 금방 괴사가 되면서 쉽게 염증이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금세 이제 오십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십견은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십견을 많이 쓰는 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쓰는 팔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 잡이라고 한다면 왼손에서 오히려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70%가 잘 안 쓰는 어깨 쪽에 생기게 되고요.
30%가 오히려 이제 많이 쓰는 어깨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오십견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염증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어디에 생기냐? 그래서 피막, 그러니까 관절 껍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늘어붙는 겁니다. 요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오십견, 즉 유착성 피막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관절낭의 활액막하층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절의 껍데기에 밑에서 이제 관절액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활액막이라고 합니다. 활액막, 그걸 시노비알이라고 해요. 시노비알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늘어붙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활액막이라고 있죠. 시노비알 멤브레인. 그래서 요 밑에 조인트 캡슐, 관절 낭이죠. 껍데기. 껍데기 밑에 이렇게 이제 막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관절을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요 안에 관절액들이 계속적으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보충해 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늘어붙어서 요 껍데기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원래는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볼록 이뻐야 되는데 요 물주머니들이 착 달라붙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착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이 상완골,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위팔뼈죠. 위팔뼈의 이 해부학 수술적 경부라고 합니다. 이제 서지카 넥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서지카 넥이면 여기가 잘 부러지니까 실제로 목은 여기에요. 근데 이제 수술적으로 잘 부러지는 경부에서 발생한다. 여기가 이제 수술적 경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경부 쪽에 애관낭, 엑시러리 포치, 이게 뭐냐면 그냥 관절 그 물주머니 밑에 쭉 처진 그 아랫부분을 그냥 애관낭이라고 합니다. 그 겨드랑이 밑에 있는 물주머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유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그림처럼 유착이 발생하면 이 안에 조영제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조영이 안 되고 납작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어깨 관절강의 부피 같은 경우는 25에서 30mm 정도, 25에서 30cc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절낭이 이제 유착성 관절낭이 생겨버리게 된다면 이제 10cc 이하로 감소되게 됩니다. 일단 오십견의 위험 요인입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를 1차성, 그리고 첫 번째에 의한 오십견이다라고 해서 1차성이라고 하고, 어떤 다른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경우를 2차적 발생했다 그래서 2차성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성 오십견은 이제 2차적인 거죠. 당뇨병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10명 중 2명에서 또는 3명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게 수술 후에 팔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야 되면 어깨가 이제 원활하게 제대로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오십견에 걸릴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 또는 4명에서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십견은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십견은 이제 외회전이라고 해서 팔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먼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팔을 외전,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드는 게 그 다음에 안 되고, 내회전이라고 해서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 이 순서대로 안 되게 됩니다. 이것이 캡슐라 패턴이라고 해요. 이 껍질 양상, 이 우리가 이제 통증에서 이 관절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순서대로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 증상을 보게 되면 통증과 같은 경우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이제 삼각근, 우리가 이제 여기 어깨뽕이라고 하죠. 삼각근의 이런 이 어깨가 부착부랑 그리고 이제 위팔뼈 그리고 상완골의 바깥쪽, 그러니까 이쪽이 그냥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밤에 이제 수면도 어렵다고 이제 호소를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운동 제한은 외회전부터 안 된다. 그래서 외회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내외전 순서로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의 제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회전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외전이 되고 그 다음에 내외전 순서로 팔이 굳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외회전 제한이 가장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이 오십견이라는 것은 불이상한골인데 즉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라는 팔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굳게 유착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당기니까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안 들어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외전하는 게 이게 외전이고요. 외전은 바깥으로 팔 벌려서 높이 올리는 거. 내외전은 발 뒷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십견은 그러면 다른 질병과 꼭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감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한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 이 상완골 어깨뼈를 잡아주는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거죠. 그럼 찢어지면은 팔을 스스로 이렇게 못 올려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올려주거나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해도 팔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밤에 통증도 있고 그래서 오십견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신체 검사를 통해서 감별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약간 비슷한 양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말 그대로 퇴행 많이 써가지고 이 닳아버린 거예요. 이 관절들이.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썼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십견은 50세 전후지만 이건 나이가 좀 더 많은 분들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 오십견의 그 질병군에 비해서는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관절을 움직일 때 투둑 그리고 뚝뚝 하는 이 마찰음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를 보면 좀 더 퇴행성 관절염이 잘 보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가 이게 정상인데 동글동글하고 이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관절의 관절 간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가 좁아져 있고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찌글찌글 그리고 하얗게 경화돼 있고 여기들이 이제 이레귤레이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울퉁불퉁하다 뭐 이런 것들의 소견들이 관찰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고 우리가 석회가 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거의 그 중에서도 극상근에 거의 다 끼게 되는데 이거는 어깨 전방부에 낍니다. 이때 석회화 꼈다고 아프진 않고 이 석회가 녹기 시작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녹기 시작할 때 굉장히 아파서 팔을 이렇게 하면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팔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근데 오십견이랑은 조금 다르죠.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구별이 좀 더 쉬울 수 있고요. 골절이야 뭐 명확한 특정 사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외로 구분이 더 쉬울 수 있고 어깨가 탈군되는 경우야 뭐 특정 사건이 있는 경우도 명확하고 통증 자체가 본인이 보통 압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영제를 보통 사용을 해서 이 안쪽 관절낭 안쪽에다가 이 조영제를 넣었을 때 잘 퍼지냐, 이쁘게 잘 퍼지냐 안 퍼지냐를 보게 되고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영을 했을 때 원래는 이쁘게 주변으로 쫙 퍼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 안 퍼지고 찌글찌글하고 뭔가 이 한쪽에 모여 있고 바깥으로 샌다든지 이런 식일 때 좀 의심이 강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MRI를 통해서도 이렇게 조영제를 통해서 좀 조영제가 잘 안 퍼져 있다 이런 것들의 모양을 가지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초음파에서는 부리어깨인대 아까 말했죠. 이 부리어깨인대가 유착이 되면서 외회전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꺼워진 소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리어깨인대 여기가 보다시피 상완골을 이렇게 부리 돌기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 이두건 우리가 이제 알통 근육이죠. 여기에 있는 요 위치에서 이렇게 유착이 되니까 외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오십견 치료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5년에서 2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10명 중에서 한 3명에서 4명은 증상이 3년 이상, 사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오십견이 처음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급성기라고 해요. 이때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는 염증부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염증이 가라앉고 팔이 안 돌아갈 때는 그때는 재활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염증이 생긴 때 급성기 초기 치료는 염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통, 그러니까 밤의 통증을 줄여서 빨리 환자가 회복을 할 수 있고 빨리 이제 혈류가 이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진통제 먹고요. 스테로이드를 먹어주고요. 물리치료나 그리고 급성기 어느 정도 지나면 온찜질해서 해줍니다. 소염 진통제는 말 그대로 소염, 염증을 줄인다. 진통도 해주고 그래서 잠도 통증도 줄이고 잠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도 복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팔의 가동 범위를 개선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급성기가 지나면 온찜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거나 하는 게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통증이 있는 전체 기간 동안에는 물리치료 그리고 뭐 침 같은 것도 보존치료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사 치료가 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염증 치료 중에서도 특히 스테로이드가 관절 강내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특별한 어떤 이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어떤 금기 사항이 없다면 그냥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빨리 맞을수록 빨리 회복해요. 특히 초기 6주 동안 효과가 굉장히 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불필요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눕히고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주사를 요게 이제 상완골이고요. 이게 견갑골에 있는 관절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다 액을 뿌려줍니다. 또는 이 관절 강내 안 넣고 관절 바깥에 있는 껍데기 바깥 부분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뿌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깨, 그러니까 어깨 이쪽에 있는 이 삼각근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견봉하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D라는 게 델토이드라는 삼각근이고요. SS가 극상근, 극상근이라는 뜻이고, 요 사이엔 보이진 않지만 요 물주머니가 요 둘을 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에 염증 그리고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사기로 이렇게 해서 약을 뿌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어깨 신경 차단. 신경 차단이라는 말이 오해가 있지만 왜 신경을 일시적으로 이제 국소마취제로 이렇게 이제 통증 전도를 막아주는 겁니다. 왜 통증 전도를 막아주냐면 뇌가 자꾸 통증을 느끼게 되면 뇌는 점점 민감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통증에 적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흥분해서 통증에만 집중을 하고 작은 통증에도 화들짝 놀라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과민화라고 하는데요. 민감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악의 고리가 돼서 악순환이 돼서 꼭 끊어줘야 이 환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통증에 대한 강도를 덜 느끼게 되면서 회복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이라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이건 치료입니다. 되게 중요한 치료예요.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굳어 있는 시기에는 당연히 관절낭을 풀어주고 늘려주고 팔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재활적 치료 범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주게 되냐면 이 단계에서는 관절낭, 그러니까 관절낭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팽창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걸 관절낭 팽창술, 하이드로 디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착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을 여기 주사기로 뽁 하고 넣어서 이것을 꽉 하고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에서 30cc 정도를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시술자가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 보면은 낮았던 부위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검은 게 물입니다. 이게 늘어나서 이걸 어느 정도 뜯어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사액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이걸 일부러 파열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 같은 경우는 2주 간격으로 이제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더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 광절 강내 이제 수압 팽창술이 마취한 다음에 이렇게 팔을 뜯어주는 거랑 비슷하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마취와 수동적 도수 조작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환자 아프니까 재워놓고 팔 막 뜯어주는 거예요. 팔 막 뜯어주는 건데 문제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막 뜯어줍니다. 이게 무섭죠. 네. 그런데 이제 환자가 골다공증이 있거나 마른 경우는 골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런 안전하게 주사기로 그냥 빵빵하게 관절량을 높여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외 충격파도 안전하죠. 그리고 이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이 염증을 좀 항염증 효과와 항섬유화, 그러니까 우리 오십견이란 것은 이 관절량이 섬유화가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돼서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깨에 요 부위가 있는데 어깨 앞쪽 특히 이제 겨드랑이와 어깨 뒤쪽 부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기 승모근 위쪽 그리고 이제 상안골 이 이두건 힘줄까지 쭉 전체적으로 왜냐면 다 어깨는 다 근막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네, 같이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위해서 운동 범위를 회복을 위해서는 도수 치료가 이제 수동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누군가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도수 치료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기간이 지나면 능동적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능동적으로 보조 그러니까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수동 관절 범위는 다시 말하자면 이제 도수 치료고 능동 보조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이런 건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이게 오십견 운동이에요. 거기서 그거 하라고 거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자가 운동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의 이 수준은 아프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아파서 다음날 운동을 못할 정도는 안 되고요. 좀 아픈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좀 찢어지고 하면서 관절량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침에는 굳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강도로 시행을 하셔야 되고 오후가 되면 좀 더 높은 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굳어진 어깨를 신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미 쪼그라들어서 유착되어 있는 것을 해주기 전에 먼저 온연찜질로 쫙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는 거죠. 또는 이제 걷기를 하면서 몸을 좀 달아 놓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어깨를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최소 6주 해야 됩니다. 정말 맨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을 이 안 아픈 쪽 손, 건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측, 아픈 팔을 잡고 뜯어주는 거죠. 이렇게 참으면서 이제 누워서도 하고요.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상을 앞에 두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밀면서 전방 경사 운동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 같은 거나 수건 같은 거 이용해서 아픈 쪽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팔로 이렇게 올려서 팔을 뜯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픈 쪽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주는 거. 뭐 개념이야 뭐 사방팔방으로 다 뜯어준다. 똑같습니다. 그 봉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수동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책상 가지고서 쭉 미끄러짐 운동 그러면 벽 타고서 따다다다닥 그리고 올라가면서 관절 운동 해주고 벽 잡고서 외회전 운동 그리고 책상 밑에 대고서 고개 숙여서 또 외회전 운동 그리고 뒷짐 짚고 다른 팔로 이렇게 올리면서 내외전 운동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계추 운동이라고 해서 한쪽 팔을 잡고서 어떤 물체를 팔을 그냥 늘어뜨린 상태로 빙빙빙 돌리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리면서 팔을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서서히 늘려주는 거예요.
자, 오십견은 이제 만약 이런 거 다 했는데 너무 아프고 호전도 하나도 안 되고 6개월 동안 아무 호전이 없다. 이럴 때는 수술적으로 이 고려를 해요. 이게 일부러 관절낭을 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시경적으로 이 관절낭 유리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